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10배 대박 기회를 잡았습니다. 5월 이 주식 9천조 대박 납니다. 진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5,1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라든가 좀 내용들을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신정책 테마주에 대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10배 대박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기회가 뭔지,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하나 저평가 종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관심을 계속 가지라고 했던 섹터는 어디였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번 취임에 따라서 당연히 이 정책주가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이라 말씀드렸고, 그 탄소 중립 안에서도 원전, 그리고 그 원전을 이용해 생산하는 수소가 이슈가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좀 우상향이 나와줬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뭐예요? 정책에 따른 관련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5월 10일에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고 나서는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 관련주로서 오늘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10배 대박 기회입니다. 이 주식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9천조 대박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평가 종목 오늘 집중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 최근에 발표한 게 뭐냐면은 바로 메타버스 특별법을 제정한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고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ICO 여건 마련을 공식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후보 시절에도 이미 얘기를 했었던 건데,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상이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발굴하는 생태계로 활성화하겠다 발표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신뢰 기반 마련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ICO겠죠. 그래서 2027년까지 지금부터 5년 이내에 시장 점유율 5 이내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메타버스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리고, 그 메타버스에 투자하거나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얘기했고,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키를 잡은 상태고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업 교육은 고용부가, 메타버스 시장 주도를 위한 컨텐츠 제작 및 인력 양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은 따로따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번에 약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 재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메타버스에 대한 이 성장이나 또는 이 지원에 대해서 공식화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P2E죠. P2E라는 게 말고 플레이 투 원. 이제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합법화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맨 끝에 있습니다. P2E 게임에 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돼서 P2E 게임의 경우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사행성 우려가 함께 제기되는 부분에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된다가 아니죠. 앞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메타버스를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상태고, 그래서 그런지 누가 이번에 삼성전자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만의 메타버스를 만들 것이다라고 이번에 공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삼성은 한번 VR 사업을 하다 망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업이 이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그 VR 사업이 망했죠. 근데 다시 한번 이 VR이나 AR 또는 XR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보시면 삼성전자 DX 사업 부문장 이 삼성란의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 부회장은 지난달 말 6명의 실무진과 함께 원테이블 간담회를 열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한 차례 테마별로 주요 실무진과 의견을 나누는 원테이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내 소통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데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냥 이제 이 한종희 부회장이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또 공표할 게 있으면 공표를 하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만의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실행까지 이어지게 주도해달라라고 실무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메타버스 얘기를 한 거는 삼성전자가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주주총회에서도 메타버스와 로봇을 신성장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가 좀 많이 또 움직이기도 했죠. 그리고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보통 이제 모바일 관련된 반도체나 또는 모바일 스마트폰을 발표하는 전 세계 글로벌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메타버스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부회장에게 메타버스 디바이스 관련 질문하자 요즘 화두다.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VR 또는 AR 또는 XR 헤드셋을 또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사업 진출이 자체 플랫폼 개발일지 아니면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뭐 AR, VR, XR 개발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에 메타버스 진출을 공식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애매한 부분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 진출을 공식화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메타버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또는 해외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길래 메타버스에 진출을 하나. 그래서 월가에서까지도 집중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월가가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최신 이슈고요.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 데이비드 바스추키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의 과학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부모였습니다. 왜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그는 박람회에서 자신의 새 발명품을 내비쳤는데 그게 뭐냐? 바로 3D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만든 인터랙티브 피직스라고 불리는 2차원 물리 실험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 당시 설립한 회사인 지식혁명은 전국의 모든 학교가 그 물리 실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이 과학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과 자동차 등 모든 디지털 사물을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었고 가상의 자동차를 이용해 충돌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가상 세계의 초창기라는 거죠. 지금 약 4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들어가 가지고 한번 새로운 세상을 살아보고 싶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아이들이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친구들과 채팅도 하고 놀면서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된 거고 그게 현재 바로 로블록스 이 게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 이 바스추키가 캘리포니아주 샌마테오에 로블록스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고 기업 가치가 약 100조까지 올라가는 역사적인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3세 이하가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도 정말 많이 하고요.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직접 게임도 만들고요. 게임 플러스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같이 뭐 놀 수 있는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로블록스에서 누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서 실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해 볼 수 있는 물론 돈을 진짜 주진 않습니다만 그런 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로블록스가 왜 대박이 났냐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업계 최초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상장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로블록스를 시작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80조 정도 지금 블리자드라든가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시장 규모로 확인해 보니 대략 얼마? 8조 달러. 대략 얼마? 9천조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 9천조의 대박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메타버스 시장 대박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삼성전자 대박기는 뭐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독일과 일본의 GDP를 합친 규모에 버금가는 게 이 9천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없던 1990년대에는 공상과학 작가가 만든 메타버스라는 아이디어는 몰입형 3D 세계를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우리가 흔히 가상 공간 메타버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몰입형 3D 세상을 게임의 미래로 한정해서 보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게임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놀고 채팅하고 하는 거지. 뭐 그 이상 있겠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메타버스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3D 세상이 게임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 일을 본다라든가 또는 내가 거기서 회사 출근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내가 연애를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신이나 전화 혹은 최근 줌 화상 회의처럼 이 계속 메타버스의 시장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기술의 발전, 대역의 다양화, 그리고 기기의 진화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메타버스 트렌드는 바뀌어 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달 5천만 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로블록스 3D 디지털을 경험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고, 코로나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로블록스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이 로블록스지 솔직히 말하면은 어, 대부분의 메타버스도 성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네이버 Z가 운영하는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사람 많이 안 합니다만 해외에서는 뭐 2억 명이 넘게 사용자가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 뭐 제페토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뭐 디센트럴랜드라든가 해외의 업체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게 레고 같이 생긴 아바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그 어, 메타버스 관련된 이 캐릭터 아바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로블록스는 조금 더 좀 별로입니다. 예, 거의 뭐 레고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별로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인수를 했죠. 대략 한 80조를 들여가지고. 그래서 게임 산업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까지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인크래프트도 방금 얘기한 로블록스랑 비슷한 게임 산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론은 뭐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규모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지금 MS 같은 경우에도 80조 이상을 투자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9천조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럼 현재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얼마냐? 현재는 따지고 보자면 50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 배 뜁니까? 몇 배가 뛰냐면 100배 이상, 거의 뭐 한 180배 이상 성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산업이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하고 로블록스도 상장하고 지금 메타버스 돈이 몰리고 있는 거 알겠는데 뭐 삼성전자는 사실상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미 뭐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삼성이 과거 2021년도입니다. 이미 NFT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14억 인도 최대 스포츠를 겨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NFT 스타트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NFT가 뭐냐? 이것도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NFT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서 정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김동석이라도 진짜 김동석이 있는 거고 가짜 김동석이 있는 거죠. 이거를 뭐로 NFT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FT 스타트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 가장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NFT 분야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삼성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넥스트가 페이지가 모집한 약 205억 원 규모의 시드 펀딩에 참여를 했고요. 이 페이지는 인도 몬바이에 위치한 이 크리켓을 위한 메타버스 구축을 목표로 설립한 NFT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중요한 순간을 담은 뭐 희귀 NFT나 여러 가지 뭐 NFT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크리켓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좀 생소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05개 정도의 이 국가를 보유한 글로벌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억 명 인구의 인도에서도 최대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리켓이 뭔가요?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들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크리켓에 대해서. 대략 약간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 판자 같은 거를 들고 이제 날아오는 공을 치는 야구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리켓 관련된 NFT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 네스트는 NFT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 또 더 샌드박스가 모집한 1,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도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넥스트는 지금 열심히 NFT나 메타버스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어디라고 했죠? 네, 페이지라는 이 인도 기업에 어,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구나. NFT 기업에. 그럼 아시겠지만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죠. 또 삼성 네스트가 어디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 레디 플레이어 미에도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 레디 플레이어 미가 1,300만 달러, 약 154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고요. 거기에 삼성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에는 삼성 넥스트, 기터브 공동 창업자 톰 프레스턴 워너, 콘보이 어벤져스 등등이 참여를 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이 투자금은 NFT 기능 도입을 통해 커스터마이징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이 아바타는 당연히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되는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매한 NFT 컬렉션으로 아바타를 꾸밀 수 있고 창작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NFT를 판매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장소나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네트워크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 머리 스타일이나 옷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수염이나 뭐 안경이나 이게 다 하나하나가 돈이고 하나하나가 어떤 희소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삼성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삼성은 이미 열심히 메타버스라든가 방금 얘기한 NFT 기업들에 투자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삼성만 그러고 있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미 메타버스 부동산 판매만 5억 달러, 약 6천억이 넘어가는 상태고요. 네, 올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거래액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메타버스 내 부동산 판매 규모가 6천억을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메타버스 데이터 제공업체 메타매트릭에 따르면 4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팔린 가상 규모는 6천억 달러다, 6천억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메타 사명 개정 직후 지난해 11월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판매 규모가 약 9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 가상 부동산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2028년까지 매년 30%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샌드박스, 크립토 복셀스, 솜니엄 등 이 기업들이 모두 가상 부동산을 약 뭐 6천억 또는 많게는 7천억 규모로 판매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부동산이 아니에요. 가상 부동산이 이미 6천억 규모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뛰어들고 하려는구나. 근데 메타버스가 그냥 뭐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또는 거기에 받침되는 뭐 사실상 반도체라든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죠. 전기는 덜 쓰고 처리 속도는 2배.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삼성전자가 데이터 처리 속도가 2배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3분의 2 수준으로 낮아진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개발한 메모리 반도체는 UFS 4.0 규격의 고성능 내장형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대역폭이 이전 규격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커진 부분이고 고화질 콘텐츠나 대용량 모바일 게임을 처리해야 되는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 같은 경우도 45%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2배 이상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디에 쓴다고요? 메타버스의 대용량 데이터 등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카드 프로 인듀어런스라는 신제품을 또 개발했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나 바디캠 등등 장시간 고해상도 촬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는 뭐다? 메타버스를 위한 반도체를 누가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는 이미 개발 중이고 투자 중이고 만들고 있구나. 반도체 자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요. 반도체만 만들면 뭐 합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타버스를 하려면 VR 또는 XR 또는 AR 이런 기기 정도는 만들어야 진짜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삼성전자가. 그래서보다 이미 지금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갤럭시 VR 헤드셋 다시 개발 하나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 왜? 상표권이 출원이 됐다라는 거죠. 보시면 삼성이 VR 사업을 다시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미국 IT 미디어 폰 아레나에서는 4월 21일 삼성이 VR 기계 관련된 상표권을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VR, 갤럭시 360이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출원을 했고요. 그래서 VR이나 360이라는 이름에서 아마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갤럭시 노트4를 껴서 사용하는 이 VR을 만들었다가 사실상 망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마 애플이 VR, AR 헤드셋이라든가 서비스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라는 VR 기기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삼성도 이 페이스북 흔히 지금 메타죠. 메타의 이 애플의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VR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장착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쓰는 완전한 그냥 VR 헤드셋인지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애플과 페이스북 중심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삼성도 이번에 VR, AR 기기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애플보다 빨리 제품을 출시한 삼성 특성상 내년 초나 또는 올해 말쯤에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아, 삼성도 이번에 VR 헤드셋 기기를 만들 가능성 또는 출시할 가능성이 높구나.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VR 기기 출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그럼 얘기하는 게 메타버스 진출도 해, 거기에 반도체도 만들어, 투자도 해, 기기까지 만들어. 그럼 사실상 메타버스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20년에 규모가 50조인데 이게 얼마? 9천조까지 뛴다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몇 배? 한 10배는 성장하지 않겠느냐 메타버스 사업이. 그래서 충분히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은 핵심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메타버스 관련 발표를 했을 때 종목들이 조금 몇 가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선익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가 MP, 그다음에 코세스, 그다음 비트9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추가적으로 AR 관련된 게임 종목인 YJM 게임즈까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개는 이제 원래 메타버스 발표하면서 최근에 움직인 종목이고 BT9은 뭐냐면은 아까 레디 플레이어 미라는 그 투자를 진행을 했었죠. 그 레디 플레이어 미라는 관련된 기업이 비트나인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AR 관련주기 때문에 하나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대략 11%가량 나와주면서
주가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목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급등에 비해서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눌린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한 반 토막 정도 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MP나 코세스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눌림목이 잘 나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삼성 메타버스 이슈에 따라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요. 비트나인도 당연히 눌림목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YJN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 이후에 YJM 게임즈입니다. 눌림목이 상당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 이번에 메타버스 진출과 함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메타버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관심 가지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반도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고 거기에 기기까지 만든다 한다면 그 거의 완전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 좀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안에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신 다음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플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화면에 어플이 뜨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비 자료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나 구독자 이벤트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는 이 당일 리얼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는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구독자 달성 자료 배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자료 배포 꼭 터치하시고요. 들어가시면 4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다운로드 꼭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5월 6일, 5월 4일, 5월 3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언제겠습니까? 5월 9일도 저희가 추천주 하면서 무료로 올려드릴 겁니다. 무료로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지 꼭 집중해서 확인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철강 관련주가 움직였다면 왜 올라갔는가 또는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인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여기에 올라오는 이슈들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 무료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큰 도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